2022년 전산회계 운용사 2급 실기시험 제6회 모의 문제 중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으면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260페이지 네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말 12월 31일 결산 정리 사항을 회계 처리하고 마감하시오. 즉 결산 분기하는 문제죠. 총 7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이 중 수동결산, 즉 일반 전표 입력에 직접 입력하는 수동결산은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요. 결산자료 입력을 통해서 자동 전표를 생성시키는 문제가 3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럼 결산 정리 분계를 할 때는 수동결산을 먼저 다 정리하고 그리고 자동결산 순서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입니다.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정리하다. 자, 2기 확정신고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시고요. 확정이니까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매출세가 부가가치세 예수금, 매입세가 부가가치세 대급금, 플러스 금액이니까 미지급세금, 납부할 세금이 나오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면 미수금, 환급받을 세금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클릭하시고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차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 가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예수금 금액은 신고서에 매출세액 컨트롤 C 하시고요. 일반 전표에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여 놓으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차변에 있던 부가가치세 대급금 대변으로 내보내야 되죠? 네. 부가가치세 대급금 매입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매입세 625만원 복사하셔서 갖다 붙여 놓으시고 대변에 미지급 세금입니다. 미지급 세금 61만원 컨트롤 C 해서 일반 전표에 갖다 붙여 놓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분계를 했습니다. 대차 차익 나오지 않죠? 그러면 전부 다 갖다가 넣었습니다. 두 번째, 보험료 선급분을 계상하다. 단 월할 계산한다. 선급분이 있대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보험료 선급분이 얼마가 있는지 알 수가 없죠. 합계잔액시산표를 먼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시산표 12월 31일로 조회하시고요. 조회하셨나요? 자, 당좌자산 쪽에 살펴보니까 선급 비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비용으로 처리했나 봐요. 자, 판매비와 관리비 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판매비와 관리비 쪽에 오셔서 보험료 여기 있네요. 자, 보험료를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니까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전표를 조회했더니 2022년 3월 1일 날부터 2023년 2월 28일 그러면 내년도분은 1월하고 2월 두 달치죠. 자, 두 달치를 선급 비용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 닫고 120만 원입니다. 기억하세요. 자,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에 선급 비용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계산기 열립니다. 자, 120만 원을 몇 주로 나눠요? 12달. 그래서 F 12달러 하고 내년도분은 몇 개월치였어요? 1월, 2월 두 달치죠. 그래서 2 해갖고 20만 원만큼만 자산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변에 보험료 800번대 보험료로 오세요. 20만 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월할 계산하는 거니까 12로 나누고 나머지 몇 월 남았는지 그것만 계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만 원씩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를 확인한 결과 주식회사 세나의 외상매출금 회수금액 200만 원이 기장이 누락됨을 발견하다. 외상매출금으로 회수한 금액이 장부 정리가 안 됐대요. 그럼 전표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말일자로 하겠습니다. 자, 차변에 보통예금 들어왔어요. 자, 보통예금 국민은행 계좌고요. 200만 원. 대변에 외상매출금이죠? 자, 외상매출금 어디 거? 세나. 코드 걸어 주셔야 돼요. 200만 원. 이렇게 해서 차변에 보통예금 국민은행 보통예금 꼭 걸어주시고 대변에 외상매출금 주식회사 세나 걸어서 외상매출금 반제 처리했습니다. 4번 현금 거부족을 정리하다. 기말 현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 현금이 없어서 없는 건지 과잉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죠. 일단 합계잔액산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합계잔액산표 12월 31일로 조회 버튼 다시 한번 눌러서 현금 가부족이 마이너스 40만 500원입니다. 마이너스 40만 500원이라는 거는 부족한 거예요? 과잉된 거예요? 과잉된 겁니다. 즉 넘쳐나는 거예요. 넘쳐났기 때문에 현금 가부적으로 정리를 해놨는데 기말까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잡이익 처리합니다. 자, 그래서 컨트롤 C 하셔가지고 일반 전표 입력에 차변에 현금 가부적 컨트롤 V 하시는데 이때 마이너스를 없애겠습니다. 없앴나요? 자, 대변에 잡이익 40만 500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찾다 못 찾은 경우에는 그렇죠. 현금이 넘쳐나는 거였으니까 잡이익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합계잔액산표 한번 열어볼까요? 합계잔액산표를 열어서 조회 버튼을 눌렀더니 현금 가부적이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금 가부적 차변의 잔액에 마이너스가 떴다. 그러면 과잉된 거고요. 플러스 금액이면 부족액입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매출채권 잔액에 대해 1%의 대손 중단금을 설정하다. 자동 결산해야 되네요. 그죠? 자, 매출채권 잔액은 외상매출금 따로, 받으러옴 따로따로 계산합니다. 자, 합계잔액산표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먼저 계산하고 갈게요. 외상매출금 잔액에다 커져 갖다 놓으시고 오른쪽 마우스 계산기 8,130만원 곱하기 1%니까 0.01이고요. 외상매출금 바로 밑에 대손중단금이 5만원 있네요. 5만원 있으니까 그렇죠. 빼줘야죠. 5만원 빼겠습니다. 그러면 76만 3천원만큼만 설정하면 되겠죠. 어디 가서 설정할까요? 자동 결산하는 결산자료 입력입니다. 전체 메뉴, 결산자료 입력, 1월부터 12월까지 열어주시고요. 상품 매출원가는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랬죠? 자, 확인. 그러면 이렇게 상품 매출원가 산정이 됐고요. 판매비와 관리비를 살짝 내리시면은 대손상각이라고 나와 있죠. 대손상각에 외상매출금 클릭하면 입력할 수 있는 창에 커져가 갑니다. 76만 3천원. 오타 안 나도록 조심해서 입력하세요. 자, 입력하셨어요? 그러면 계산기 필요 없으니까 종료 버튼 누를게요. 받으러옴도 있나 보러 가야죠. 합계잔액산표 받으러옴 대손중단금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컨트롤 C 하셔서 공 2개 없애는 거랑 똑같죠? 컨트롤 V 해서 공 2개 없애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계산기 누르셔서 200만원 곱하기
0.01 해서 2만원 이렇게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외상매출권과 받을 어음에 대해서만 하시면 돼요. 모든 비유동자산에 대해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모든 비유동자산이니까 유형자산, 무형자산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 메뉴 고정자산 등록의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입니다. 클릭. 유형자산 총괄해서 조회 버튼 눌러주시고 차량 운반구에 단기상각비 요 란을 갖다가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량 운반구 단기상각비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에 조금 전에 입력했던 대손상각 바로 위입니다. 자, 원가 경비별에서 대손상각 바로 위에 차량 운반구 란입니다. 컨트롤 V. 57만 3,145원이 되겠고요. 원가 경비별 다시 오셔서 이번엔 비품입니다. 39만 4,625원입니다. 결산자료 입력 와서 비품란에 컨트롤 V. 원가 경비별 감가상각 명세서 오셔서 무형자산도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무형자산 조회 버튼 누르니까 없답니다. 무형자산은 없대요. 없으면 할 게 없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은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감가상각비 계산까지 했고요. 7번째, 기말상품 재고액을 입력하고 결산 처리하다. 자, 상품 재고액을 구해야 되겠죠? 선의선지법으로 한다. 물류관리 오셔서요. 재고자산 술부 마감하겠습니다. 마구 엔터 해주시고 왕관핀부터 머리띠까지 모두 불러냈습니다. 자, 기능모음 열으셔서 평가 방법에 선의선지법 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마감.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왜? 지금 상품에 대해서 재고 금액을 구할 거죠. 그래서 일괄 마감하겠습니다. 만약에 자산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 그러면 각 탭에 가서 마감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왕관핀, 장미핀, 헤어밴드, 머리띠는 거래 내역이 없어서 무라고 뜬 겁니다. 그래서 여무 이렇게 뜨면은 마감이 됐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을 얘도 더하고 얘도 더해야 되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전체 메뉴에 재고자산 명세서 12월로 조회해 주세요. 그러면 상품의 자산별 합계인 9,380만 원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C. 결산자료 입력 오셔서 상단으로 올라오신 후 10번 기말 상품 재고액에 컨트롤 V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동결산도 다 했고 자동결산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표 추가. 네, 전표 추가. 전송. 뭐 여기는 전송이 없으니까 전표 추가한 거에 대해서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조회 버튼 눌러서 상품 매출원가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가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4번째 문제 모두 풀어봤습니다. 교재는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번호 순서대로 단답형 답안에 등록하시오. 자, 번호 순서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숫자로만 입력하셔야 돼요. 뭐 컴마라든가 뭐 개수, 원 이런 거 다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숫자만 이렇게 연습해 보세요. 첫 번째, 4월 30일 현재 현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현금 잔액을 볼 수 있는 곳은 그렇죠. 현금 출납장 또는 합계 잔액 시산표에서도 보실 수 있어요. 회계 모듈에 현금 출납장 열어볼까요? 자, 현금 출납장 4월 30이니까 4월 30으로 이렇게 보셔도 돼요. 아니면 1월부터 4월 30으로 보셔도 됩니다. 잔액은 2,499만 5,500원입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 전체 메뉴에 합계잔액산표 4월 30으로 보셔도 됩니다. 현금의 잔액. 이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장부로 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5월 31일 현재 헤어밴드의 재고 수량은 몇 박스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재고 수량을 물어봤죠. 재고자산 수불부입니다. 물류관리의 재고자산 수불부 1월부터 5월 31일까지. 그래서 헤어밴드만 선택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전체 열어놓고 헤어밴드에다 커져 갖다 놓으신 후 찾으셔도 됩니다. 재고는 몇 박스입니까? 그랬으니까 500이네요. 500. 여기 재고입니다. 세 번째, 10월 31일 현재 구로예삐 주식회사에 받으러 온 미회수액은 얼마인가? 받으러 온 미회수액이라는 건 받으러 온으로 받을 금액이 얼마나 남았냐, 즉 잔액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처 원장 가겠습니다. 전체 메뉴에 거래처 원장 회계 탭입니다. 회계 모듈에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거래처 원장. 잘 못 찾겠다고요? 여기서 찾으시면 돼요. 거래 이렇게 두 글자만 쳐도 거래와 관련된 모든 메뉴가 뜹니다. 자, 거래처 원장. 10월 31일로 조회하셔도 되고요. 1월 달부터 10월 31일로 조회하신 후 받으러음입니다. 받으러음 구로예삐에 아직 회수되지 않은 건 잔액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150만 원. 네 번째,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입니다. 자, 예정신고 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열어야 되겠죠? 자, 전체 메뉴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1기 예정신고니까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죠. 세로 불러오기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저장이나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납부 또는 환급세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요거 차감세 또는 27번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다 마이너스라고 표시해 주셔야 돼요. 왜? 환급세액이거든요. 만약에 1010만 원이다. 그러면 납부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표시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10만 원. 플러스로 쓰면 답이 틀린 게 되죠. 그렇게 해서 1010만 원 썼습니다. 다섯 번째, 12월 31일 현재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 KIFRS에 의한 재무상태표에 표시되는 기타 유동금융자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자,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금액을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KIFRS 재무상태표를 열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아마 우리가 장부를 마감하지 않아서 KIFRS 재무상태표를 열으면 에러가 뜰 것 같은데요. 12월. 그렇죠. 에러가 뜨죠. 자, 얘를 없애려면 전체 메뉴에 결산정리사항을 하고 마감을 했어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마감을 안 했네요. 자, 손익계산서 여시고 12월 들어갔다 나오세요. 그리고 하단에 나와 있는 당기순이익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될 겁니다. 반영이 되셨나요? 여기서 전표 추가. 즉 손익 대체분계를 여기서 일으키거든요. 회계 모듈에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을 열어보면 이렇게 손익 대체분계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 에러 메시지가 떴던 겁니다. 전체 메뉴 클릭하고 재무상태표 한번 열어볼까요? 12월. 안 뜨죠? 네, 이렇게 해서 마감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내려서 전체 메뉴에 KIFRS 재무상태표 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오, 에러 메시지 안 떴죠? 예.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금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기타 유동금융자산입니다. 480만 원. 요거는 그냥 재무상태표를 열으시면 이 항목이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되는 KIFRS 재무상태표를 열어야지만 답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국채택 국제회계 기준 KIFRS에 의한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되는 기타 수익은 얼마라고 물어봤어요. 기타 수익. 전체 메뉴에 KIFRS 포괄손익계산서입니다. 클릭. 12월. 기타 수익 항목 올려볼까요? 자, 기타 수익의 항목 160만 500원입니다. 손익계산서에서 보면은 뭐와 똑같을 것 같으세요? 영업외 수익. 그죠? 영업외 수익하고 항목이 같지만 서로 분리는 항목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에서 제시되는 KIFRS 포괄손익계산서를 열으셔야 답을 찾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모두 풀어봤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